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빛나입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제 연방기금 금리는 0.5에서 0.75%로 높아진 건데요. 예상대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6개월째 동결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의 이러한 기조는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내년도에는 3번이나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리 경제에 갈수록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죠. 오늘도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424-8393번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리얼피에셋 박태성 본부장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됐다 알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게 되면 이 금리 때문에 어떤 그 전세 수요층 이런 분들은 조금 그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강의 함께 할 건데요.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 읽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114는 2016년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전국에 1.05%의 변동률을 나타낸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오르고 지방에서는 내리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경기, 서울, 인천의 순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했고요. 경기에서는 고양시의 가격의 상승이 가장 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태성 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투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그 수도권에 부동산을 이제 구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40% 정도,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런 목적을 어떤 투자 목적을 갖고 구입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어떤 그 투자의 기법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어떻게 좀 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사 내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과 투자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돼요. 주택 소유자,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 40%가 투자를 위해서 집을 살 것이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수도권에 집을 보유하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을 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자면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2014년도에는 8.1%밖에는 안 됐는데요.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2016년도에는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시겠다는 분들이 40%가 넘은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투자 수요층은 계속적으로 수도권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했던 투자 상품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위는 보시다시피 이제 아파트입니다. 차익형, 아파트는 이제 차익형 어떤 부동산으로 대표적인 것이고 월세가 그렇게 잘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은 아니죠. 2위는 상가고요. 3위는 오피스텔, 그리고 4위는 다세대 주택, 5위는 단독주택.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본다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자들은 늘어났는데 이 투자 패턴은 예전과 그대로 동일하게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는 지금 제일 높은 어떤 그 1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은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점점 매각을 하고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요. 오피스텔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연립들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셨던 일반적인 우리 투자 패턴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단독이라든지 연립 다가구라는 건 거의 이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부자들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제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빌딩은 이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특이한 점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단독이나 연립에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 패턴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 패턴과는 정반대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독이나 연립에는 이제 다세대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갈아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 적어놓은 제가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아파트가 맞지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은 신규 분양권 시장부터 기존 아파트들까지 전 고점에 다 도달을 했고 공급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그런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꼭 이제 부동산은 아파트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단독과 연립 그리고 다세대 오피스텔에 부자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이나 연립 오피스텔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단독 투자 나쁘지 않고요. 토지를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예전보다는 그 장기 투자의 그 기간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단독주택의 어떤 비중 자체가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의 어떤 단독주택의 그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단독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겠고요. 여유가 좀 부족하시다면은 뭐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에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 보시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던 부동산이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이제 그 투자 방법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에서는 좀 마음속에 새기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유의할 사항은 있겠죠. 당연히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할 때는 차익이냐 수익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좀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뭐 실거주 겸 투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이라면 차익인지 수익인지 뭔가 명확하게 색깔을 뚜렷하게 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호재의 존재 여부라든지 어떤 물량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을 꼭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인근에 비슷한 종류의 어떤 부동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라는 게 떨어지거나 가격 상승에서 어떤 제한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그 물량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호재, 이 호재는 가격 올려주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분석을 통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뭐 입지 분석이라든지 개발적인 물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동산을 사시든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최대한 제거하신 후에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일반적인 투자 패턴으로만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을 때와 지금 부자들이 어떻게 그 생각하고 있는 약간 변형된 패턴으로 투자를 임하셨을 때와 향후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익적인 부분 다 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시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조금 더 지금 변동이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 이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한번 정리해 보면 그거 같아요. 이제
고정관념을 깨라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제 뭐 흐름을 역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투자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아파트나 상가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부자들의 투자 방법, 투자 흐름을 보면 단독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02-3424-8393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뭐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거나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 따라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강남의 방배동에 있는 아이파크하고요. 네, 서초구에 있는 내지동인가요? 거기, 거기 이단지. 이단지요? 예, 이단지하고 네. 어느 곳이 더 앞으로 유리할지. 방배동과 서초동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방배동, 서초동 둘 다 좋은 동네잖아요. 그 고민이 네.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아파트를 보시는 게 뭐 거주 목적이신가요? 아니시면은 투자 목적이신가요? 네, 거주 목적이긴 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가능하면 네.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곳을 원하고 싶어서요. 우선은 그러면 자제분들의 어떤 교육이 지금 끝나신 상태신가요? 아니면 아직 교육 중이신가요? 이건 저 애들이 살 거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결혼해서 살 향후로 거고요. 교육도 중요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뭐 두 지역 다 좋은 지역들인데요. 예. 지금 봤을 때는 투자적인 측면보다는 이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이게 버텨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면 방배동 쪽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방배 아이파크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부터 좀 설명드려볼게요. 네네.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이제 방배 아이파크는 입지적으로는 괜찮아요. 역하고 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근의 학군도 나쁘지 않고, 뭐 괜찮습니다. 이 지도를 좀 넓게 보면은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이파크는 그 이수역에서 많이 멀지 않고요. 인근에 지금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 좋고, 경문고등학교는 그 혁신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군이라든지 입지적인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얘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시세는 많이 당분간은 안 오를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113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 대책이 여보세요? 나오고 나서 네. 예. 이 일대에 전반적으로 30평형대 아파트들이 예.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강남이고 서초구 간에 이 강남권에 대한 어떤 그 규제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확 위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113 대책 이후로는 거래량이 거의 이제 뚝 끊기다 했어요. 뚝 끊기다시피 했고 지금 현재 이 일대에 들어가는 수요자층들은 필연적으로 교육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수요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20평형대에는 거래가 계속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만 30평대라든지 더 큰 대형 평형대들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불안한 거죠, 이 불안 심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단지가 좀 작아요. 예. 단지가 좀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가 작은 아파트들은 제가 방송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가격 상승이나 하락의 어떤 기준 포인트를 잡기가 참 어려워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들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서 단지가 작다는 게 아무래도 열세,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들이랑 연식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아이파크가 이제 10년 차가 조금 넘은 아파트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뭐 바로 이제 이수역 앞에 있긴 하지만
이런 광배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17년, 18년 된 아파트거든요. 네. 단지가 더 크긴 해요. 여기랑 가깝고.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아이파크는 9억 정도 한다면 이런 방배현대는 더 오래됐는데도 한 9억대 중후반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연식이 그래도 짧고 입지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은 지금 현재 9억이라는 시세가 일대의 다른 아파트 가격 대비했을 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파트의 30평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최고가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113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거예요. 상승 모드를 같이 탔던 거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주 겸해서 매입하신다고 하시면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그 들어가는 타이밍을 좀 조절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국도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국이 좀 타개가 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9억 선으로 매입하신다면 매입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요. 이게 내년 상반기 정도예요.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는 그 매수를 조금 고려하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런 좀 불안정한 시국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그때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이 시세에서 크게 변동이 없거나 약간은 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일 비싼 시세니까. 그럼 그렇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뒤로 딜레이 시키시고 그 이후에 실거주하실 거면 교육이라는 입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덜커덕 뭐 계약하실 필요는 있겠냐.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예, 교육적인 부분들을 무시하지 못한다면 이 이수역 인근의 학군 굉장히 좋으니까요. 방배동 쪽으로 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학군이나 뭐 편의성 떨어질 게 없는 지역이죠. 방배동 아이파크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매수 시점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좀 불안정하고요. 그에 따라 정책적인 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저도 그 동탄 신도시 네, 분양받은 그 6차 6차요? 아파트인데 네. 호반 베드룸인가? 아, 네네. 호반베르디움이요? 예. 네, 34평형인데 네. 언제쯤 매도할까 그게 좀 매도 시점이요.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동탄 2기 신도시.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네. 구입하신 분양권을 구입하신 목적이 뭐죠? 구입하셔서 그냥- 거주하시려고? 거주도 그냥 두 개 다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구입하시려고 했던 게. 투자 측면이 강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서 새 아파트에 이제 살아야겠다 이게 커셨던 거예요? 아니, 투자가 좀 더 투자가 더 크셨던 10% 거예요? 살짝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예. 결론 드릴게요. 예.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욕심을 너무 부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빨리 정리하시고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네네. 자, 우선은 좀 네. 처음부터 저는 호반베르디움 6차를 뭐 이렇게 안으로 집중적으로 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현재 동탄 2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자고요. 거의 아파트가 이 정도의 지금 1기 신도시가 이만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넓이면은요. 이게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체감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네. 향후로 계속적으로 지어지게 되면 이 정도 넓이면 엄청나게 넓은 자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탄을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사들에서는 뭐 얘기했냐면 이거 얘기했죠. SRT. 들어오면 거의 뭐 천지개벽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임차 소유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 옆에 뭐 그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임차 소유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핑크빛 전망을 많이 냈는데 지금 현재 이제 SRT가 들어왔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일대에서는 이 SRT가 들어오는 요 인근들은
지금 시세가 호가가 너무 비싸게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뭐 이런 데는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뭐 한 34평 된다 그러면 뭐 지금 호가가 6억대 중반 막 이렇게 가거든요. 30평대가. 서울하고 맞먹어요. 서울 뭐 강북구보다 더 비싸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게 이제 여기 있는 호반베르디움 6차 분양권인데 요게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 가격이 대략 3억대 초중반 선에서 움직였을 거예요. 이 일대가. 맞죠? 3억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3억 뭐 2, 3천 정도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는데 그럼 얘랑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해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동탄 2기 신도시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정도라 그러면 이게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 지어지게 되면 거의 이것만 2기 신도시만 합쳐도 그 면적만 계산해도 거의 한 개의 시 면적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시 같은 데죠. 뭐 군포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한 개의 시 전체적인 면적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럼 이 시에 아파트가 꽉 채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시에 아파트 이 많은 넓은 면적에다가 아파트를 꽉 채워서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 짓고 있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만큼 많은 아파트들이 일시에 입주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동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일대에 이만큼의 수요를 충족해 줄 사람이 없어요. 투자 수요가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투자를 또 중점적으로 보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많고 실수요는 적어요. 근데 인근에 그러면 거주할 아파트가 없어서 왕창 올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1기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 세교에도 택지 개발이 있죠. 세교 2기 있죠. 위로 가면 병점이 있고 이 옆에는 또 병점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이미 되어 있었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평택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SRT라든지 이게 들어와서 어떤 핑크빛 전망보다는 향후에 입주장이 도래했을 때 전세를 맞추는데 아마 대란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가신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선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지금 현재는 아직 안 지어져 있지만 향후에 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제가 거주지가 안양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팔아서 안양 쪽에다 그냥 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물건마다 다 분석을 달리 해야겠지만 지금 이제 동탄 2기 신도시는 피가 이제 안 붙지는 않았어요. 붙긴 붙었는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실 건 아니고요. 뭐 다른데 피가 8천 붙었다, 1억 붙었다 이런 부분들로 핑크빛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3억 초중반이라면 얘는 3억대 한 중반 정도 도래를 하면 그냥 빨리 던지시고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위험해요. 그런 위험 신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한 3억 중반선 된다 그러면 빨리 던지시고 갈아타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리스크가 많고 너무 공급이 많으면 피해간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보다 공급이 좀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한 3억 중반대쯤에 매도하시는 걸로 저희가 결론 짓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송파구 방이동에 지금 거주 중인데요. 예. 예, 그 2018년에 9호선 라인으로 네. 그 구빌라를 구입하고 싶은데 9호선 라인에 있는 빌라요. 네, 근데 네. 예, 그 지금 자녀들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기가 네. 어렵거든요. 네, 네. 거기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네. 예, 향후 전망을 알고 싶어서요. 방이동이시고요. 그럼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겠네요? 교육이면? 실거주 목적인데 네. 나중에 이제 그래도 예, 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이동에 뭐 어떤 물건을 보시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뭐 연립이라든지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 20평 전후해서요. 네네.
주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다세대 주택으로 대략 뭐 신축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오래된 구빌라를 보시는 겁니까? 구빌라 10년 전후 구빌라. 한 10년 전후 정도로. 네네. 예,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는 정말 좋아요, 거주하기.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차익이 많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차익을 많이 기대하실 건 아니에요. 차익을 기대하려면 일대의 다른 지역을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죠. 우선은 여기에 이제 역사가 들어올 거예요. 방이역은. 그러면 바로 앞에 지금 올림픽 공원이 있고 옆에는 몽춘토선역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조금 더 저쪽으로 나가면 뭐 잠실이라든지 뭐 제2롯데월드라든지 뭐 괜찮죠. 나쁘지는 않은데 자, 요 일대에서 지금 이제 놓고 봤을 때 여기 이제 그 빌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이제 빌라를 이제 구빌라인데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어떤 거주 목적으로 가시기에는 워낙 좋아요. 녹지 공간도 좋죠. 뭐 부족한 게 별로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이 빌라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를 놓고 투자에 같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호재죠, 호재. 그럼 이 일대에서는 지금 호재가 뭘까요? 제2롯데월드하고 네. 문정동 법조단지 뭐 그런 거. 제2롯데월드는 그래요. 그 인근이 그렇게 높은 어떤 랜드마크가 들어오는 건 좋지만 문정 법조타운은 좀 많이 멀고요. 그거를 같이 이제 호재로 따지기에는 조금 좀 애매해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이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향후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호재라고 한다면 우선 9호선 역사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2롯데월드가 인재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놓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호선은 지금 현재 가격적인 어떤 반영이 이미 어느 정도 끝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대에 가셔서 소위 말해서 동네에 지나다니는 초등학생 뭐 한 5학년, 6학년만 되더라도 야, 이 동네에 뭐가 좋니? 그러면 대부분 다 알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호재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아는 것은 호재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벌써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빌라가 가격이 오르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빌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똑같은 빌라를 신축으로 짓더라도 같은 금액이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새로운 빌라들의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기존 빌라들도 같이 따라서 상승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 이제 사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한 1, 2년 새 지가 수준이 많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인근에 있는 빌라들도 공급이 많이 됐고요. 이 일대의 빌라 공급이 많이 됐고 그리고 그 토지 가격들도 그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떤 차익을 보시면서 거주를 하시려고 그러면 더 일찍 접근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호재는 다 가격에 반영됐고 지가도 다 올랐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어떤 차익과 거주를 함께 하려고 가시는 것은 좀 늦은 판단이고요. 만약에 호재가 조금 더 적더라도 어떤 차익을 좀 더 볼 수 있다 그러려면은 이 송파구 일대에서는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로 본다면 뭐 가락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은 가격적으로 호재라든지 지가 상승이 이미 반영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고 거주 목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목적으로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겠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방이동의 빌라를 알아보셨는데요. 지금 들어가시기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전화 연결로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됐다, 1대1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세미나입니다. 전화 예약한 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착순 10분만 접수를 받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424-8393번이고요. 위치는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코롱타워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니까요. 전화 후에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2월 얼마 안 남았고요. 내년 앞둔 상황에서 좀 내년 전망이나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미나 오셔서 앞으로의 그런 고민들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서울에 네. 대방동 대림아파트 25평에 거주 중인데요. 네. 아파트가 너무 오름세도 없고 그래서 네. 또 오래되고 해가지고 조금 이거보다는 새 아파트면서 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가격도 오를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추천 우선은 대방동 대림아파트를 파는 게 난지 네.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게 난지. 그리고 갈아탄다면 어디로 갈아타면 좋을지. 예. 네, 뭐 보신 지역은 있으신가요? 우선은 옆 동네 신길 뉴타운 네네. 조합원분을 좀 봤고요. 네. 그다음에 상도동 레미안 3차. 네. 예, 그거 2개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선 지금 대방동 대림아파트 몇 평형을 갖고 계시죠? 25평형이요. 25평형. 많이 안 올렸다고 하시는데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면은 굉장히 잘 오르신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대방동 대림아파트를 바로 매각하시고 상도동이라든지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요.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좀 더 가져가시면서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예.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예. 자, 보겠습니다. 대방동 대림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단한 아파트예요. 어떻게 보면. 왠지 아세요? 다른데 아실 거 많이 아니에요. 이거 오르는 것보다는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입주 때부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아파트예요. 학생으로 따진다면은 이건 엄청난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죠? 공부 잘하고 말썽 안 피우고 우등생. 모범생. 모범생. 그렇죠. 제가 요런 비유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일대에서도 이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단지 크기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이 일대에서도 소위 암흑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 한 2013년도 초반까지 서울에 있는 전역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은 다 거의 다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이 대림 아파트는 그렇지 않았죠. 하락 흐름이 확 들어왔는데도 꿋꿋이 버텨내고 열심히 공부했던 어떤 학생처럼 3억대 중후반이라는 정고점에서 빠져서 다른 아파트들 같으면은 막 2억대 초중반까지 막 갔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는 3억대 초중반 선을 버텨줬어요. 3억이라는 걸 버텨주고 그 다음에 이때 이후부터 전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전세가 매매를 올리면서 지금 현재 4억대 후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얘는 남들 빠질 때 버텨주고 남들 오를 때 같이 올라줬어요. 그럼 이러면은 된 거 아닙니까? 얘는 완전 모범생이죠. 대단한 아파트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향후에 더 오를 수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많이 올라줬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부터 막 오르다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는데 이제 쉰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약간 더 반등할 수 있느냐? 반등 약간은 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앞에가 5짜리로 바뀌게 되면 저항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이기는 한데 인근에 지금 신길뉴타운 같으면은 요 일대 같으면은 지금 현재 조합원 분양권 이런 거 보셨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 20평대가 5억대 한 중반선에서 지금 현재 조합원 물건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분양권 시장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데
지금 무리하게 조합원 입주권을 내가 구입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실 거면 예. 향후에 이제 내년 한 상반기 이후에 예. 만약에 이제 일반 분양분에 대한 것들을 소위 말해서 피를 주고 조금 저피를 주고 사신다든지 예.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합원 분양분을 덜커덕 매입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다만 그 시간 동안 이 모범생이 빠져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상태로는 쭉 가줄 수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시세 하락 흐름 없이 계속 버텨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요. 예. 그리고 전국이 어지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버텨줄 수 있는 모범생 부동산이라면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지금은 맞는 거거든요. 그게 순리거든요. 네. 네. 그렇게 가시고 향후에 얘가 뭐 5억대 한 중후반 정도로 20평대를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신규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조합원 물건은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네. 이 아파트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대방동의 대림 아파트 알아봤는데요. 지금 성급하게 갈아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럴 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신 후에 질문을 주시면 안 좋은 전망이 나오면 저희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매도하기 전에 전화 주셔서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가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사당동 우성 2차 아파트인데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당동 우성 2차 아파트라고 하네요. 사당동 우성 2차요? 네. 우선은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지도를 좀 찾아볼게요. 아까 보셨던 이수역 인근에 보셨던 아파트인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요 사당 우성 2차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수역에서 도보 접근이 좀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들의 상승이 좀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를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은 예전에 전 고점 수준까지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투자 목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것은 저쪽 방배 5구역에서 오는 어떤 이주 수요들을 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어떤 갭 투자, 소위 이제 분양권 시장이 좀 불안하시니까 이렇게 기존 아파트 여기랑 가깝고 하니까 갭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시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고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매수를 한다 이러시면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죠. 등기 비용부터 해서 각종 세금들 그리고 향후에 매도했을 때의 차익에 대한 세금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 지금 매수는 완전 이제 추격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반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주를 겸해서 들어오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보신다면 거주 겸해서 들어오신다면 제가 반대를 크게 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방배 5구역이라든지 이제 이주가 나오고 나면 또 당분간은 좀 조용할 겁니다. 근데 방배동에 지금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거주 겸으로 해서 가신다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 좀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 매수는 조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 경희궁 자이 아파트고요. 30평형대 분양권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투자 목적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네. 이것도 결론 드리고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투자 목적으로는 좀 많이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목적으로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볼게요. 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도심은 뉴타운이었고 지금 현재 이제 보신 아파트가 이제 입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도심입니다. 도심. 이 도심부에서 이 지금 보신 아파트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는 피가 많이 붙었어요. 피가 많이 붙어서 피가 뭐 한 2억 선 이상 붙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피를 많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30평대 기준으로 거의 한 10억 선 하거든요. 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억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건 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도심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굉장히 큰 겁니다. 아무래도 모든 어떤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 도심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정도 입지라면 어디든 나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도심부에 대한 프리미엄은 향후에 이제 일대가 거의 다 상업지역들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10억 선이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부분들은 맞지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기대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피가 많이 붙어서 다른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잡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꼭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 투자 목적으로의 매수에 대한 부분은 반대 의견을 드리겠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기에는 앞서 봤던 문자처럼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예. 송파구에 있는 잠실 진주 아파트. 네, 예, 55평을 네, 저희 딸이 투자 겸 거주로 네. 매수할 의향을 좀 갖고 있는데 음, 그 매수 시기하고 네, 앞으로 전망하고. 전망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분이랑 이야기 해보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를 거주 겸 투자 오늘 이 말을 제가 네. 참 많이 쓰는데 거주 겸 투자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주 겸 투자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지금은 좀 재건축 아파트가 네네. 좀 한풀 꺾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거를 이제 큰 사도 평수면서 되는지 지금 현재 재건축 조합 언제 사야 되는지 된 궁금하신 상태거든요. 거죠? 그죠? 사도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랑 앞으로 전망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막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아파트 특히나 지금 강남 3구라든지 송파라든지 이런 자리들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접근할 상황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대응 방안 수립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 자, 우선 진주 아파트 요즘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올림픽 공원 갈 수 있죠. 몽통선선역 있죠. 향후에 이제 아까 보셨던, 아까 문의하셨던 여기 또 9호선이 또 들어올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뭐 조금만 좀 걸어 나가면 2호선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예. 향후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인근의 뭐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진주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아파트죠. 지금 현재 때를 되게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55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매매 가격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비쌀 때 16억 하다가 이게 10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얼마예요? 15억대 중반 정도 하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던 이유가 뭡니까? 재건축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때요? 차갑게 식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55평대를 본다, 대형 평형을 본다. 근데 그거를 투자와 거주를 겸해서 본다.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애매해요. 첫 번째 이제 이게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빠졌다가 단기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걸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얘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 재건축 사업성도 나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 볼게요. 얘가 55평인데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34평이고요. 그렇죠.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렇죠. 55평인데 지분이 34평이나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진주 아파트에서 얘기하는 건 또 뭡니까? 1 플러스 1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55평은 두 채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1 플러스 1로 해서
그 지분이 좋기 때문에 더 주겠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고요. 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50평대를 다시 받아도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가 평이한 사업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종상향을 받아서 위로 높게 올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형평성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나가면서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1+1, 와 정말 좋을 것 같아. 완전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지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긴 한데 얘를 지금 거주 목적으로 보기에는 인근에 있는 기존의 50평대 대형 아파트들도 실거주 목적으로만 본다면 훨씬 더 연식이 짧고 요즘 지어진 아파트 구조도 좋은 아파트들 이 가격에 사고 돈이 남습니다. 뭐 레이크 팰리스라든지 인근의 파크리오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 가면 사고 돈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산다? 그렇게 되면 거의 자금이 한 8억씩 들어가요. 전세를 끼고 사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서 만약에 뭐 부동산 뭐 규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다면은 굉장히 좀 일사천리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참 타이밍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향기가 나고 1대1 뭐 1+1 뭐 이러고 하지만 우리가 장미도 그 속에는 가시가 숨겨 있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제 조합 진행되고 관리 처분까지 내년 말까지 못 받아버리면은요. 뭐가 걸리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걸려요, 첫째. 네. 그리고 1+1로 받는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규제 상황으로서는 얘는 전매를 할 수가 없고 입주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도 있어요. 꼭 향기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얘를 급격하게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지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얼어붙으면 약간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구입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이를 지켜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매수를 좀 보류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이후에 전국 돌아가시는 걸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이때까지는 추이를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인근에 있는 더 연식이 짧고 구조가 더 새 거인 요즘 아파트를 보시는 게 낫겠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파크리오 정도를 보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현명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실 주공 5단지를 타는 게 나은가요? 이거 지금 진주 55평이 나은가요? 네, 저희가 추가적인 질문은요. 방송 끝난 뒤에 다시 전화드려서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잠실 지역 오늘 많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내년 상반기 이 시점이 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불확실성이 조금 거친 다음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앞서 제가 세미나 안내해드렸죠. 세미나 공지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무료 상담 세미나고요. 전화 예약 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424-8393번으로 사전 예약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세미나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만 받고 있고요. 위치는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코오롱타워입니다. 네, 저희 오늘도 1시간 숨가쁘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부동산 고민 저희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